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연금이 있죠. 연금이.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상품들이 많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담을 수 있는 상품, 투자할 수 없는 상품들도 있고요. 이게 참 많이 헷갈립니다.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우선은 큰 틀에서 뭐 연금 펀드, 네. IRP, 네. 아니면 그냥 통칭해서 연금 계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네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정의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 제가 지금 연금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네. 저도 몇 년 전까지 되게 헷갈렸어요. 예. 이게 도대체 뭐냐? 제도가 막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라고 해서 개인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연말정산하실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품들을 국가가 이제 연금 계좌라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법상의 개념이고요. 사실상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과 IRP를 통합해서 말하는 개념입니다. 연금 계좌는 그냥 가장 큰 틀의 표현이고요. 네,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다 가입 가능합니다. IRP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연금저축은 94년부터 시행돼 왔기 때문에 이게 금융회사별로 약간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네네. 똑같은 연금저축이지만 은행에서는 연금 신탁이라고 불렀고, 증권사에서는 연금 펀드라고 부르고, 보험사에서는 연금 보험도 있는데 헷갈리기 때문에 연금 저축 보험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전부 판매하지만 동일하게 다 IRP라고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는 개별적인 그 하나의 상품이다 보시면 될 거고, 그걸 통합해서 연금 계좌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해서 가장 큰 틀로 연금 계좌, 네. 그 안에 연금 저축과 네. IRP가 있는 거고, 근데 네. 연금 저축은 판매하는 곳에 따라서 연금 펀드, 연금 신탁, 연금 저축보험 이렇게 네. 나눠서 부르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연금 저축하고 네. IRP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연금 계좌 내에 연금 저축하고 IRP가 있는데요. 네. 그 둘 다 기본적으로 가입 자격이 좀 다릅니다. 가입 자격이요. 네, 연금 저축은 현재는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린 아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IRP는 소득이 증명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퇴직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네. 퇴직연금이라는 게 소득이 있는 재직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증명된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요. 둘 다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시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데 네. 한도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하신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면 연금저축 IRP를 각각 가입하면 1,500만 원까지 각각 가능하냐? 근데 그렇지 않고 연금계좌 통합 900만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IRP 있으신 분들은 900만 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600만 원에다가 IRP를 추가로 가입하시면 900만 원까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저축은 중간에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부분 인출이. 예, 인출이 있다고 해가지고 세금 혜택을 뭐 다 받는 건 아니고 토해내는 겁니다. 대신 세금을 토해내면서라도 인출은 가능하죠. 네네네. 근데 IRP는 55세 이전에는 인출 자체가 안 됩니다. 인출하려면 계좌를 전체 다 해지해야 됩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연금저축은 한 금융사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하지만 IRP는 한 금융회사당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IRP와 연금저축을 이제 합쳐서 통칭해서 연금 계좌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계좌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투자는 상품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네, 이 연금 계좌를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가입하고 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 연금 계좌는 사실 가입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네. 이게 뭐 한 개의 펀드라든가 한 개의 예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사는 계좌를 개설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고 오는 겁니다. 장바구니. 네, 장바구니 카트를 끌고 왔어요. 그럼 네. 내가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계좌는 개설했고 카트는 끌고 왔습니다. 그럼 거기다 상품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금 계좌는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계좌 가입한 이후에 거기서 어떤 상품을 매수할지를 내가 스스로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연금 계좌에 돈만 들어있고 네. 운용은 안 되고 있는 이런 분들도 네, 간혹 계십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마트에 들어가서 카트까지 집어 들었고 네. 딱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뭔가를 담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 상품이나 담아도 되는 겁니까? 연금저축하고 IRP가 담을 수 있는 상품이 약간 다릅니다. 네. 네. 일단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서 은행에서 가입하신 연금신탁이라든가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보험은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담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도 없죠. 하지만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 펀드는 펀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연금저축 펀드가 펀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펀드만 담는 겁니다. 네. 주식형 펀드라든가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다 담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외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펀드도 담을 수 있고요. ETF 담을 수 있습니다. ETF도 사실 뒤에가 F로 끝나잖아요. 그게 펀드죠. 얘도 펀드죠. 다만 위험성이 높은 펀드라든가 레버리지 인버스 펀드는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연금인데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트레이딩하고 너무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제한하고 있고요. 채권형 펀드는 되지만 채권은 담을 수 없습니다. 채권은 실물이기 때문에 네. 주식이잖아요. 주식형 펀드는 되지만 주식은 안 됩니다. 개별 주식은. 그래서 펀드 중심으로 연금 저축은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제 개인 그 IRP에다가 네. ETF 네. 특히 이제 레버리지 ETF를 담으려고 했는데 네. 검색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담을 수 없으니까 그 연금 펀드 내에서 주문할 수 있는 거에 아예 검색도 되지 않는. 네,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연금이니까 너무 위험한 자산은 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노후 대비용이니 네. 일반적으로 내가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노후 준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 연금저축 상품에서 네. 해외 주식도 가능합니까? 말 그대로 주식은 안 되고요. 해외 주식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 ETF도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해외 ETF를 직접 매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금저축은 국내에 있는 상품만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가 아니라 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에 국내 상장된 ETF는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ETF는 담을 수 있다라는 네. 거네요. 그러면 연금저축에 비해서 IRP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금저축에 비해서 IRP는 네. IRP는 퇴직연금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IRP는 담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는 연금저축 펀드에 비해서 더 넓어요. 왜냐하면 연금저축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만 담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IRP는 계좌 순수한 계좌이기 때문에 펀드도 가능하지만 예금도 담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일반 은행 예금이라고 하지만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하나은행 예금 다 담을 수 있고요. 저축은행 예금도 담을 수 있고요. ELB 같은 채권도 담을 수가 있고요. 네. 리츠까지 담을 수도 있습니다. 어허. 이렇게 해서 담을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네. 한 가지 비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중일까요? 연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적립액 전체를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펀드에다가. 하지만 IRP는 안전자산을 최소 30% 이상 보유해라. 위험 자산을 70% 못 넘게. 그렇죠. 네, 그렇게 제도가 있어서 IRP 가입하신 분들은 예금이라든가 채권형 펀드, ELB 같은 안전 원금 보장 자산들을 최소 30% 이상 보유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위험 자산은 70%를 넘을 수가 없죠. 100만 원 중에서 주식형 펀드에 70만 원을 넣어놨다면 네. 최소한 한 채권형 펀드에 30만 원은 있어야 되는 아니면 맞습니다. 예금 30%가 있든가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연금 계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연금 네. 저축하고 네. IRP하고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걸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은 금융회사, 그 회사가 관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만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트에 이제 매장에 들어가 보시면 매장에 진열된 상품 있잖아요. 네네. 그죠? 내가 예를 들면 홈플러스 갔어요. 그럼 홈플러스에 진열된 상품을 가입할 수는 있겠지만 네. 내가 이마트에 있는 상품을 가입할 수는 없겠죠. 아하. 금융회사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만 가입한 상태고요. 그게 연금 저축. 연금저축이고 IRP는 그렇지 않습니다. IRP는 좀 특이한데요. 네. 금융회사끼리 계좌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치 우리가 온라인 들어가듯이 그냥 계좌만 갖고 있으면 어느 회사의 상품이든 다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온라인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제품을 다 비교해서 그렇죠, 네. 담을 수 있듯이. 네. 아하. 그래서 내가 가입한 금융사에 없는 상품도 다른 금융사에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이나 저축은행 예금도 매수 가능한 것이고요. 네. 따라서 연금저축은 한 금융사에서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어요. 내가 카트를 10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하지만 IRP는 한 금융사에 한 개 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금융사별로 관리가 가능하니까.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연금 개시 시점일 때 네네. 투자 이것저것 하다가 연금 네. 계좌에서 만약에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 오면 그 투자 상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까? 네, 투자 상품이라는 건 실시간 변동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금으로 달라 그랬을 경우에 그걸 빼주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네네네. 펀드는 기준 가격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펀드에 1,0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연금으로 달라. 그럼 10분의 1만 정산해서 주고 나머지 10분의 9는 계속 운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분 매도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ETF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ETF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증권사가 알아서 매도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지금 오전에 매도했는데 오후에 더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ET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매도한 이후에 연금으로 신청하셔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하, 뭐 한 ETF 100주가 있는데 네. 한 10주만 매도를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죠. 자동 매도했다가 만약에 클레임 걸릴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러네요. 오늘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을 또 명쾌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